최근 넷플릭스에 나온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막을 내렸는데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2013년도에 마셰프 코리아 시즌 1 이전부터 올리브TV, 한식대첩, 냉부, 아이언셰프, 넷플릭스에 나온 귀리의 셰프, 백종원의 랩소디처럼 요리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 1인이에요. 그냥 매일 요리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봤지만 가장 재밌게 본 건 강록이 형이 나온 마셰프 시즌2였어요. 그래서 과연 흑백 요리사가 그 재미와 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마셰프 시즌2가 케이블 기준 평균 시청률 3%를 넘겼었거든요. 보통 케이블 TV 기준 시청률이 3%를 프로그램의 성공의 척도로 보거든요. 뷰로 환산하면 한 150만 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월 6일 기준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글로벌 탑 10을 발표했는데 흑백 요리사가 450만 뷰로 전체 1등을 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요리 프로그램, 다큐, 콘텐츠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방구석 전문가로서 보여지는 화려한 스케일, 기획, 스토리텔링이 아닌 숨겨진 것들을 찾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만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서바이벌 콘텐츠에서는 경쟁 구도를 평등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흑백 요리사는 다양한 경쟁 구도를 동시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마셰프나 피지컬 100의 서바이벌 콘텐츠 1화를 보시면 이 많은 인원들이 경쟁을 한 뒤에 최후의 몇 인만 올라가는 평등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았죠. 근데 흑백 요리사는 이렇게 100인의 요리사가 경쟁하는 흑끼리의 경쟁도 형성해 놓았고 동시에 흑끼리의 경쟁을 통해 나온 사람들이 100과의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상하 경쟁 구도도 넣어 놓았죠. 이 상하 경쟁 구도를 형성해 놓으면 얻는 효과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시켜 줍니다. 이 기대감은 계속 다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흑요리사 100명이 경쟁할 때는 100요리사와 누가 최종적으로 경쟁할 것인지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100요리사와 흑요리사가 경쟁할 때는 과연 흑요리사가 이길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주면서 시청 지속시간과 다음 화를 무조건 보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어지죠. 이런 상하관계의 경쟁 구도는 서바이벌 콘텐츠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은 프로그램 중간중간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형성시키지만 흑백 요리사는 처음부터 그 판을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지컬 100에서는 종목마다 상하 관계를 중간중간 섞어서 사용하죠. 공백기 종목에서는 선배와 후배와의 경쟁, 몸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경쟁 구도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경쟁 구도는 또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심사위원이 2명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요리 서바이벌에서 2명이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한 개도 없습니다. 보통 3명이나 1명으로 진행했지 이게 최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작진들이 심사위원들끼리의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경쟁 구도라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보통 심사위원들끼리 서로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방식이 많죠. 근데 흑백 요리사는 서로의 의견을 합치는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 각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라운드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의견을 같이 합쳐야 할 시기에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제작진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준 이유는 바로 백종원과 안성재의 관계가 흑과 백의 경쟁 구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심사위원을 소개할 때도 백종원과 안성재의 셔츠를 보면 백종원은 백의 셔츠, 안성재는 흑의 셔츠를 입고 있고 백종원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스타 요리사라면 안성재는 요리 업계에서 유명한 숨은 고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안성재 심사위원을 소개할 때 누구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 셰프를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심사위원도 흑과 백의 구조를 일부러 심어주기 위해서 캐스팅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콘텐츠든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초반 부분을 백인의 흑의 경쟁 구도와 흑과 백의 상하 경쟁 구도 그리고 심사위원의 흑백 구도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프로그램 초반을 순식간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신기하고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창 방영을 하고 있는데 흑백 요리사에 참가했던 참가자나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이야기들에 대해 리뷰를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이런 결말이 중요한 콘텐츠에서는 방영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방송 관련 내용을 유튜브나 인스타와 같이 2차 바이럴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에 당사자들이 올리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다음 예고편이나 요약본 같은 걸 해당 플랫폼 이름으로 만든 채널
채널에 올려주니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백종원님은 9월 20일에 4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안성재 셰프를 모셔서 흑백요리사 뒷담화 관련 콘텐츠를 올리셨고, 여경래 셰프님도 9월 24일에 리뷰를 올리셨고, 정지선 셰프님도 9월 27일날 팀전 다음에 바로 리뷰를 올리셨어요. 아무래도 흑백요리사에서만 보여진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유튜브에 비하인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흑백요리사를 보지 않았던 인원들도 이 리뷰 영상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즉 2차 바이럴 마케팅이 다른 콘텐츠보다 확실히 빨리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2차 바이럴 마케팅이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못 봤던 사람을 보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출연진의 어떤 속사정이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마치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그 당사자가 답글을 달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출연진들이 2차 바이럴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주니 이것을 통해서 또 제3자가 3차, 4차 가공 콘텐츠를 만들면서 더욱 빠르게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원래 넷플릭스는 방영 중간에는 자신들이 요약이나 예고편을 만들어서 2차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종영을 한 뒤에는 출연진들이 리뷰나 후기를 올리면서 홍보를 했다면, 이번 흑백요리사는 방영 중간에 넷플릭스는 요약, 예고편 플러스 출연진들 각자의 채널에서 리뷰 후기를 통한 2차 홍보로 더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생각해요. 흑백요리사 최종 우승 상금은 3억 원, 2013년도 마셰프 코리아 최종 우승 상금 3억 원, 10년이 넘으면서 모든 물가는 2배 이상이 되었는데 최종 상금은 동일해요. 그리고 어느새 이런 서바이벌 콘텐츠에서 최종 상금에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참가하는 걸까요? 분명 참가자 개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트리플스타님이 출연 계기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작년부터 외식업이 너무 불황이고 자신의 레스토랑도 살리기 위한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흑백요리사에서 나온 모든 출연자들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예약 0.1초 만에 마감이고, 지금 새벽 1시인데도 최강록 셰프님 가게에 동시 접속자가 1934명이 보고 있고 저장이 6.7만 개나 박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판매하는 요리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그걸 살 수 있는 고객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3년 전에는 개인이 나를 알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활발하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이든 공중파든 한 번이라도 방송을 타기 위해서 인맥을 쓰던지 돈을 넣어주던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다르죠. 나의 가게,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상황이에요. 흑백요리사의 6일 기준 시청 인원이 총 450만 명이라고 해요. 단적으로 승우아빠의 콘텐츠의 평균 조회수는 10만 회예요. 불꽃남자 셰프의 인스타 평균 조회수는 10만 회예요. 저 같은 일반인이 릴스를 만들어도 평균 조회수가 5만 회가 나옵니다. 총 45개의 콘텐츠, 저 같은 경우는 90개의 콘텐츠를 만들면 흑백요리사를 본 사람들만큼 보게 만들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렇다고 그게 바로 매출로 일직선으로 흑백요리사처럼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흑백요리사를 통해 더욱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엘버트 바라맛이라는 복잡계의 네트워크 이론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인슈타인부터 타이거 우즈, 마일스 데이비스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성공의 공식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어도 널리 알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흑백요리사에 출연하신 분들도 능력적인 면에서는 다들 그 업계의 최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능력들이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알려졌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인스타를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가진 능력이 10 정도였다면 이 10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협업이나 광고 제안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지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성장과 성과를 내는 확률도 확실히 올라갔죠. 결론적으로 흑백요리사를 보고 숨겨진 재밌는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제 삶에도 적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